네, 오늘은 기압이라고 하는 것과 날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이제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 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두 종류가 있는데요. 고기압하고요. 다음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그림을 먼저 좀 그려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여기가 지표면, 지표면. 네, 지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고기압 같은 경우는 바람이 요 점선의 동그라미 있죠. 이 부분에서 불어 나갑니다. 이렇게 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요. 그러면은 요그 내부 그 동그라미 내부는 불어 나가다 보면은 공기가 없을까?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기가 내려옵니다. 하늘 쪽에서. 네, 하늘 쪽에서 공기가 내려오고, 네, 이거를 결국은 이제 채우려다 보면은 뭐 이제 바람이 다시 불어 들어오겠죠. 이렇게 뭐 이제 위에 것까지 생각할 거는 없고, 우리는 어디를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 일단 공기는 불어 나간다. 무슨 방향이냐? 이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네, 불어 나간다. 뭐가?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기압은 이렇게 네, 불어 들어옵니다. 불어 들어옵니다. 불어 들어오면 여기 공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모여 있는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공기는 결국은 나중에 퍼져서 나가겠죠, 이렇게. 퍼져서 나가겠죠. 우리가 알 거는 역시나 여기 불어 이렇게 오는 네, 이 부분까지만 일단은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은 일단 이제 저기압은 공기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옴인데 고기압 같은 경우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기압과 저기압이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을 텐데 일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인데 일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 일기압보다 낮으면 저기압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을 때, 기압이 높은 지점을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점을 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고기압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어 나가고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빨간색 표시를 해놨지만 공기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들어와요.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름은 언제 생기냐? 공기가 올라가야 돼. 특히 수증기가 올라가야만이 구름이 생겨요. 일단은 상승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상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기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름이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는 맑은 날씨. 날씨는 맑죠. 맑음이 많죠. 고기압에서는. 그럼 여기 저기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가 모여서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공기 안에는 수증기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흐리거나 뭐 비가 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이거는? 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기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네. 여기는 이제 다음으로는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도 한 36에서 38 정도? 네, 그 사이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중위도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위도 지방. 네, 중위도 지방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네, 중위도 지방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또 뭐 어떤 바람도 부냐면은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도 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위도 지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중위도 지방에서는 주로 전선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온대저기압. 중위도 지방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온난전선이죠. 파란색은 한랭전선이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면 좋겠고요. 색칠도 좀 하겠습니다. 안 해도 알아볼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온대 저기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의 중심이죠. 이 부분이 이 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뭐가 생기냐면 등압선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기압이 같은 지점을 우리가 등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생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이 한랭전선, 빨간색이 온난전선, 이 두 개의 전선이 결합된 형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한번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좀 보게 하면은 우리가 크게 지점을 세 군데로 나눠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그래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렇게 정하고요. 여기도 안 그렸네. 이렇게 이거 색깔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안 그렸네요. 이렇게 위쪽은 등압선을 안 그렸어요. 편의상. 여기 이제 한번 볼 텐데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바람이 분다?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요. 편서풍. 그래서 항상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들이 움직입니다. 여기도 이것 때문에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이제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A 지점에 처음에 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A 지점에 나는 A 지점에 살고 있어요. A 지점에 살고 있으면
나는 현재 A 지점이 있어요. 나는 네, A 지점, 네, A 지점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서풍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죠. 가면은 네, 어느 지점에 있나요, 내가? 네, B 지점에 있죠. 내가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면은 네, C 지점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A 지점에 있다가 편서풍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네, B 지점으로 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C 지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우리가 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과연 여기에서 일어나느냐. 네, A 지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 지점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의 어디에? 앞쪽인가요? 뒤쪽인가요? 네, 앞쪽이죠. 네, 온난전선의 앞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온난전선의 앞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찬 공기가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네, 그런 경우였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구름이 생기는데요. 네, 구름이 어떤 형태로 생기냐면은 넓게 퍼지는 네, 층운형 구름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네, 층운형 형태의 구름이 생기게 되고 이 층운형 형태의 구름은 뭐를 유발을 하느냐? 네, 비가 오는데 비가 오게 되는데 비가 흐린 날씨에 넓게 퍼지는 좀 약한 비 이렇게 퍼지고 약한 비가 내려요. 네, 이 지점은 이렇게 퍼지면서 약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B 지점으로 가죠. 네, B 지점은 온난전선의 뒤이고 그리고 한랭전선의 앞쪽이죠. 네, 온난전선의 뒤쪽과 한랭전선의 앞쪽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의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이쪽은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의 서쪽은 따뜻한 공기가 있었고 한랭전선의 앞쪽에서도 따뜻한 공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구름도 안 생깁니다. 구름도. 구름은 어디에만 생겼었어요? 온난전선의 앞쪽 부분. 네, 온난전선의 앞쪽 부분에 이렇게 넓게 생겼었죠. 넓게. 그리고 한랭전선의 뒤쪽에 좁게 생겼었죠. 그래서 이 B지점 같은 경우는 구름이 안 생기기 때문에 맑은 날씨를 유지를 합니다. 그럼 C지점 보죠. 네, C지점은 한랭전선의 뒤쪽이죠. 한랭전선의 뒤쪽은 네, 구름이 생기게 되는데 구름은 어떤 구름이 생기냐면 좁은 구름 그리고 높게 쌓여있는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높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들이 위로 급격하게 올라가요. 당연히 높은 구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군형 구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비의 형태, 비가 오게 되는데 비는 소나기의 형태로 수증기가 굉장히 높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비가 소나기를 막 쏟아지기도 하죠. 네, 그런 형태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라고 하는 것,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온.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저기압이
이렇게 움직여요. B 지점으로. 그리고 C 지점까지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온난전선의 앞쪽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있어요. 찬 공기가 있다 보니까 A 지점 같은 경우는 온도가 기온이 낮죠.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가 네, B 지점으로 이렇게 가면은 따뜻한 공기밖에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기온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이것 때문에 따뜻한 공기 때문에 기온은 높아지죠. 네, 그런 다음에 C 지점으로 가게 되면 C점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차가운 공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온은 네, 낮아지죠. 네, 즉 네, 기온 같은 경우는 A 지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이 처음에 도달을 했을 때는 기온이 낮았다가 조금 지나가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기온이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개 남았는데요. 두 개. 네, 첫 번째로는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 풍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향, 여기도 풍향.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기압. 여기도 기압. 네,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네, 보면은요, 바람의 방향인데, 네, 바람의 방향은, 이 색깔로 해야 되겠네요. 바람의 방향, 우리가 저기압이죠. 네, 저기압. 네, 저기압은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으로 바람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걸로 할까요? 이 색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A 지점에 있는 나는 무슨 바람을 느끼냐면 이쪽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남동쪽 바람을 느껴요. 남동풍을. 네, 그러다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오면은 B 지점까지 왔어요. 네, B 지점으로 오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이 불고요. 네, 마지막으로 C 지점을 가면 북서쪽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바람의 방향을 느끼기 때문에 네,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네, 북서풍이 불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압력 기압인데 네, 기압 같은 경우는 어디가 여기 요 온대저기압에서 기압이 어디가 제일 낮냐면은 저기압의 중심이 기압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저기압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멀면 멀수록 기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A 지점에 있을 때 나는 떨어진 거리가 저기압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이만큼. 네, 그리고 진행을 하면 네,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죠. 이제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죠. 네, 그리고 더 진행을 하면 더 멀어졌죠. 더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더 멀어졌어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처음에는 기압은 A 지점에 있을 때는 좀 높았어요. 높았다가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 할수록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진행을 하면 할수록 기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A 지점에 있을 때는 좀 높았다가 B 지점으로 갔을 때는 낮아졌다가 다시 기압이 회복을 하죠.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정리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따라왔으면 충분히 이해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뭐 공책이나 이런 데 쓰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온대저기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한랭전선과 온난전선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그렇게 문제는 없는 건데 뭐가 헷갈리냐면요. 요 이동하는 게 헷갈려요. 처음에는 나는 이쪽에 A 지점에 있다가 이 공기가 움직이면서 B 지점쯤에 도달했다가 C 지점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흐름, 이제 시간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뭐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A 지점, B 지점, C 지점으로 이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편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하고 교과서에는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은 문제집이나 이런 데는 꼭 나옵니다. 시험 문제도 예전에는 연합고사라고 하는 것을 봤었는데 이때도 꼭 단골 문제로 한 문제씩 나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알고 나면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고스란히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온대저기압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